보세요. 봐봐. 응? 맨 처음에 풀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 최초에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여기 딱 P가 있을 때, 이 라인에 딱 P가 있을 때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5라고 하면 5P 곱하기 5Q가 R 제곱이 돼야 돼. 맞지? 그럼 어디쯤 있겠니? 요거 연장선상에 요쯤에 Q 위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 위치 한번 정해봅시다. 응? 자 봐봐요. 역점이니까 역점을 Q라고 한다면 뭐가 만족돼야 돼요? 이게 뭐의 제곱? 반지름 길이의 제곱 맞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OP의 길이가 항상 얼마예요? 5를 기준으로 하니까 항상 반지름이 반이죠. 그지? 그러면 따라서 OQ의 길이는 항상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딱 요 연장선상에서요 요 길이만큼 한 번 더 간 자리에 Q가 있는 거 아니야? 최초의 Q의 위치는 여기겠죠. 맞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한 요만큼 굴렀다 치자. 요만큼 굴렀어요? 이만큼 굴렀으면 한 요 정도 많이 올라갔을 거야. 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쯤 왔을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O 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Q는 그러면 어디쯤 있냐? 요거 딱 2배 간자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Q의 궤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요. 맞죠? 그랬다가 조금 더 가볼까? 한 요마에 왔어요. 요마에 왔더니 이제는 꽤 올라가겠는데 여기가 요 길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올라가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자 봐봐 이때 상대적으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이 원의 위치 그리고 중심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간 자리 이 자리가 또 Q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Q의 위치가 궤적이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부드럽게 연결을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이만큼 올라왔다. 딱 정확하게 반바퀴 돌았다. O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O고요. 여기가 P가 여기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Q는 딱 이 자리만큼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좌우 대칭이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나머지 반쪽은 이런 식으로 됐니? 이게 한 번 더 연결이 된다면 다음 사이클에서 연결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이해됐어요? 자체의 모양이야 이렇게 노가다 좀 하면 되는데 응?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좌표 응? 굳이 P를 기준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응? 왜 P를 기준으로 봐? 잘 알고 있는 자치가 있는데 누구 기준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요거요. R. 봐봐. R. 여기가 만약에 지금 QH가 여기 있으려면 상대적으로 먼저 요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R. 그래서 요 R에 대응되는 게 이거.
그 다음 또 이제 여기가 또 R. 요거에 대응되는 게 이거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를 기준으로 찾는 게 훨씬 편하죠. 왜? R의 좌표가 제 시문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R의 좌표가 어떻게 제시되어져 있습니까?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A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라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 맞지? 네. 이거 이거 알려진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게 올랐겠죠? 아니?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 Q는 자 대답해봐. 대답해봐. Q는 상대적으로 O와 R에 대한 상대적 위치입니다. R 즉 OR을 바로 메꿔서 답 내봐. O의 위치와 R의 위치가 변하지만 O와 R과 Q 이 세 개의 점의 상대적인 위치는 항상 일정하죠. 그치? 맞지? 그러면 선분 OR을 Q는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Q를 끼워간다면 이대로 OQ 대 RQ 이렇게 비율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OQ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OQ의 길이가 얼마야? RQ의 길이는 A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2대1 외분이죠. 알겠지? 네. 이렇게 2대1 외분점이 됩니다. 그냥 외분점 구하면 돼요. 5가 좌표가 얼마냐? 중심의 좌표는 알아야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세타 콤마 A가 되겠죠. 이게 중심의 좌표입니다. 자, 이때 OR을 2대1로 외분하는 점 Q의 위치는 2-1분의 285 마이너스 85 그 다음 또 2-1분의 외분점이니까 285 마이너스 18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뭐가 온다? 항상 뒤에 있는 점의 x 성분이 옵니다. 그래서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세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y 성분이 오겠지.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A 정리하시면 여기는 2A 세타에서 A 세타 되니까 A 세타 마이너스 2A 사인 세타 엄마 그 다음 요거는 2A에서 A 빼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Q의 X 성분과 Y 성분이 됩니다. 알았지? 정리해요. 자, 이것처럼 분명히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뭐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로봇 8. 이 공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건데 로봇 8이요. 이 중심점, 첫 번째 중심점이 있고 두 번째 반절점 뭐 이거 누가 있고요. 또 관절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관절이 연결이 되는 형태잖아요. 마치 이걸 단면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치면 자, 이때 반드시 뭐 지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 P
요점 꼭지 요거에서 요렇게 돈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센터 딱 잡았으면요 상대적으로 얘의 위치 그다음 여기에서 시작해서 또 요렇게 위치 보여? 아까 사이클로이드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이 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상대적으로 이 친구의 좌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친구의 좌표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세타 여기서 요거 각 어떤 제한 조건에서 이걸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게 만들 수 있겠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요즘에. 네? 알았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거 기준으로 다시 이거의 좌표, 요거 기준으로 다시 이거의 좌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니? 자, 61번, 저 62페이지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이것도 그냥 딱 계산 문제인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의 뭐를 물어보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 국어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 넘어가시. 이거 지금 풀면 돼요. 나중에 문제 1번 문제 2번 푸시면 되고 8강으로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한번 해봅시다. 순열 조합 확률. 예? 64페이지 봐봐요. 순열 아시죠? 예? NPR이라고 하는 거 N개 중에 R개를 순서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중복되기에 선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각 자리별로 아까 나왔던 애가 한번 썼으면 다시는 위치를 못 바꿔. 그제? 그런 거야. 그 다음 순열. 그 다음 특히 원순열. 원순열은 한 명 기준 잡았을 때 나머지 애들이 일반 순열이 된다 라는 걸 활용하면 되죠. 그지? 그 다음 중복순열. 중복순열은요 나왔던 친구를 한 번 더 쓰고 두 번 더 쓰고 계속 쓸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지? 중복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 그게 N파이R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결국은 뭐냐? 이게 뭐예요? 조합입니다. 조합. 그죠? 그 조합과 같은 거죠. 이 조합을 연거푸 계속하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과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봐봐. 이런 거 봐봐. 이거 봐봐. A, B, B, C 이렇게 닫혀요. 총 몇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는 6개의 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1번 자리부터 6번 자리까지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맨 처음에 6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요. 그러면 그 3개는 얘네들을 위한 거였죠. 그치? 이 중에서 6개, 3개 고르고 남은 3개 중에 다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 남은 1개 중에 C를 배치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 600에 나누기 600이 3이니까 3팩 3팩 곱하기 3팩에 2팩 3 마이너스 2팩은 1팩이니까 어차피 이건 1이니까 1팩이죠. 그러면 날아가고 결국 누가 남아? 이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중복된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순열과 같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순열은 결국 조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했지?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거예요. 특히 조합에서는 뭐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NCR은 n에 n-r 그죠? 자, n개 중 r개를 고르면 당연히 골라지지 않은 것들도 자동 분류됩니다. 맞죠? 그래서 r명을 골라서 집단을 만드는 거에 가지수당 소외되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집단,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만들어지는 집단을 고르는 방법과 같죠? 알았지? 그래서 NCR은 NC의 N-R과 같습니다. 그 다음 요 또 이 원리도 중요해요. NCR은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N명 중에 봐봐요. 여기 선수들 N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N명이 1번, 2번, N명 이렇게 N명이 있고 이 중에서 몇 명짜리 집단을 만들 거냐면 R명짜리 집단을 만들 건데 이 중에서 한 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딱 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딱 하나죠. 1번이 이 R명의 이 집단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거나 딱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겹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 애들을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 몇 자리 남아요? R-한 자리 남죠. 그거를 몇 명 중에서 골라야겠죠. 1번을 제외한 N-1명 중에서 R-1명을 고르는 방법과 같겠죠. 그 다음 더하기 이거는요 몇 자리가 남았어요? R 자리가 다 그대로 남았죠. 그대로. 단 1번은 어차피 밖으로 빠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후보 중에서는 빠집니다. 1번이 빠지고 그 중에서 몇 자리? R 자리를 고르는 방법 맞죠. 그래서 NCR은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 이거 다 알죠? 그치? 그 다음 중복조합 계산할 줄 알고요. 그치? 중복조합 많이 나오고 특히 중복조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방정식을 만들 수 부정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그 합이 알기가 돼야 된다. 어? 특히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아닌 정수회. 알았죠? 아닌 정수회의 순서쌍의 개수를 셀 때 순서쌍의 개수를 셀 때 요거를 만족하는 부정 방정식의 순서쌍 수를 셀 때 바로 중복조합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중복조합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요건 어떻게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죠? 알지? 네. 되게 모르는 눈치인데? 알지? 그래서 왜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게 만약에 제한 조건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꼭 반드시 빵을 뭐 나눠주는데 이 친구한테는 꼭 저보다 한 개는 뽑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자연수 되잖아. 자연수 얘만 자연수가 된다면 얘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하나 줘. 여기서 미리 한 개를 여기 줘버려. 그러면 이 친구가 추가로 받을 거의 개수는 하나가 줄겠죠. 에? 알았지? 그래서 얘한테 하나 주고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x1-1을 x1'이라고 하면 얘는 다시 뭐가 돼요? 아닌 정수가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래서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는 미리 한 개씩 하나씩 깔아버리고 다시 빼기 1씩 한 것들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알지? 네. 모르면 진짜 모른다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응? 모르면 모른다고 돼. 그 다음 분할과 분배요. 조 짜는 방법, 조를 짜는 방법인데 조 짜게 할 때 특히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야? 혼돈이죠, 혼돈. 그러니까 아직 조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가령 이런 거 아니에요. 6명을 2명, 4명으로 분할하는 거는 전혀 혼돈이 생길 리가 없어요. 2명짜리 조가 4명짜리 조가 혼돈이 생길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2번을 먼저 뽑고요. 어? 여기에 3, 4, 5
6번을 먼저 나중에 뽑았다 치더라도 이거하고 똑같은 조의 분류가 뒤에 또 나올 수 있냐고. 누구를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에 따라서 다른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냐고. 없지. 그러나 봐봐. 두 명을 세 명으로 나눈다고 쳐봐.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 이 세 명을 먼저 이 세 명을 뽑을 때 1번, 2번, 3번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 4, 5, 6번을 나중 뽑아서 나중 뽑아서 이렇게 조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랑 뒤에 만약에 혹시 4, 5, 6번을 먼저 선택을 하고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얘네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고 나서 1, 2, 3이 선택이 돼버리면 어때요? 똑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데 그치? 똑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걸로 쳤잖아. 이해됐지? 그런 이유로 나누기 요 집단 두 개가 서로 혼돈될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이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6C 3에 3C 3에 200분의 만약에 둘둘둘로 이거 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6C2에 그 다음에 4C2에 2C 한 다음에 뭐요? 300분의 1. 왜? 이 집단 두 명짜리 집단들이 이 세 개가 서로 순서 누구를 먼저 뽑냐더라고 같은 상황이 3팩토리얼계가 생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 이항계수 이항 정리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의외로 정리 줄리지. 시험도 보고 와서 주겠지. 응? 예, 이항 정리만 하고 좀 쉽시다. 예, 이항 정리만. 바이너리 하면 두 개죠, 두 개. 응? 말 그대로 두 개 항에 관한 정리입니다. 특히 이 두 개 항, 예를 들면 A와 B가 있어요. 요거에 n 그룹 제곱에 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정리되어질까? 이런 거지. 이게 정리할 때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총 몇 개의 n개의 저 괄호들이 있는 거잖아. n개의 괄호들이 다 곱해진 거야. 그러면 이쪽 괄호에 이쪽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딱 두 선수야. A 또는 B. 여기도 A 또는 B. 여기도 A 또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두 가지씩 해서요. 총 2의 n 제곱개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응? 그렇게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유항별로 똑같은 동유항별로 한번 묶어보자고 재정리를 해보자고 한다고 했을 때 자 오로지 A만으로 쭉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B는 나올 자리가 없겠죠. 안 그래요?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저 항은 몇 개가 생기겠니? 저거하고 똑같은 동유항은 몇 개 생기겠어? 오로지 한 개 생기겠죠. 왜? 얘 기준으로 가봅시다. 이항 정리에서는 설명을 할 때 요 뒤에 있는 거 얘 오름차인데 얘가 뒤에 오름차순이 될 텐데 오름차로 가는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로 알았죠? 왜냐하면 생각해봐봐. 이 중에서 총 n개의 가로 중에서 b가 하나도 골라지지 않는 방법의 수만큼이 있는 거죠. 만약에요 a가 하나 줄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오고 봐봐. A가 하나 딱 줄었어. 이 자리에 A가 안 나온다고 치면 이게 나오겠지.
그 나머지는 다 A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항은 총 몇 개가 있겠니? A를 고르지 않는, 즉 B를 고르는 항을 정하는 방법의 개수가 같겠죠. 그래서 NC1이야. NC1. 그 다음 NC2, A의 n-2, 그 다음 B의 2. 그래서 요 이항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중에 그 통계에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횟수 정말 중요한 횟수 알았죠? 그 횟수 확률 변수가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때 이항이 나옵니다. 그때 자 그럼 뒤가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일반항이 뭐예요? 이거 일반항을 눈여겨 봐봐. NCR에 그 다음 A의 m-r 제곱에 B의 r 제곱. 이게 일반항이죠. 일반항.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NCN에 B가 꽉 차고요. A는 빵개 차는 형태로 전개되어진다. 이게 이항 정리죠. 아시죠? 기록이 새록새록하지? 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항 계수의 성질인데 특히 이항 계수의 성질식을 활용할 때는 이거의 전개식을 활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A는 1로 다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X의 오름차순을 정리한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NC빵의 X빵 제곱, NC1의 X의 1제곱, NC2의 X2 제곱. 왜 이렇게 해주냐면 양변을 미분하거나 정적분하거나 할 때 유리해서. 알았죠? 자, 여기서 자, 이 X에다가 첫 번째 1을 집어넣으면 가장 기본적인 이항 개수 성질 NC방부터 NC까지 합은 2의 제곱이다. 맞죠? 이건 또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합에서 배웠죠.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요. 봐봐.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집합에 A1부터 AN까지 총 N개의 원소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이 새롭게 부분 집합을 만든다고 썼을 때 여기에 선택 권한들이 다 각각 있는 거죠. 봐봐. 이랬을 때 얘가 들어올지 말지 그래서 총 몇 개의 선택 가능성이 생기냐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공집합이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지? 이런 거에서 따라서 2의 n제곱계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기준을 달리 무슨 문제는 이거 정말 좋아해요. 똑같은 크기의 값인데 응? 해석을 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정말 좋아한다고 알았지? 특히 시그마에서 쫙 늘어뜨리고 기준을 달리해서 다르게 정리를 하면 응? 그 똑같은 값이지만 기준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식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부분 집합을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별로 분류를 하면 이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는 거 공집합 그 다음에 nc 한 개 원소 한 개짜리 고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고르는 거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NC 이게 결국 뭐야? 다르지만 같죠.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알았지? 이게 이항 예수의 정리고요.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하면 쌍땅 그 다음에 교차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교차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뭐 하면 누가 두 배 되느냐? NC빵, NC 이렇게
짝수항들의 이항 앞에 항 개수들의 합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짝수항들의 요 뒤에 r이 짝수일 때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로 합시다. n이 짝수로 하면 마지막 이게 짝수 까지의 합은 항상 2의 n-1제곱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빼면 2의 n제곱 이번엔 누가 2배가 되냐면 nc1 이게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nc1 nc2 쭉 가서 nc n-1 n이 만약 짝수라고 치면 n 이것도 홀수죠. 이거 홀수 이것들의 합이 얼마가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 2의 n-1제곱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반반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의 성질에 의한 거냐면 봐봐요. n이 홀수일 때 이 항수의 개수는요 이 전체 항수의 개수는 n이 홀수면 이 몇 개 항이 돼요? 짝수개가 돼요. 짝수개. 항수는 그 말은 딱 반을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다른 예를 들면 간단한 걸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내용은 이겁니다. 별게 아니고 2의 5제곱 50방 51 52 53 54 55 이렇게 했을 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 반반은 아니고요. 맞지? 그랬을 때 요거랑 같다는 거야. 왜 같아? 대칭성 때문에. 이건 대칭성 때문에 그래. 알았지? 그래서 이 전반부의 합 반쪽짜리 합이나 이쪽 반쪽짜리 합이나 이쪽 반쪽짜리 합이나 같아요. 같은데 그 값은 또 역시 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반쪽 요거의 반쪽은 이게 되겠죠. NC 빵 NC1 그 다음에 쭉 가서요. 자 표현을 어떻게 할까? 표현을 NC에 여기 뭐 이거 어떻게 할까? 네? n-1 해야 짝수 되고요. 요거의 반쪽 되겠죠. 이래니 오케이? 요까지 합이 뭐랑 똑같냐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요 다음 이거의 다음 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반쪽의 합과 같겠죠.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아니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이것도 n이 홀수일 때. 워낙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활용을 해야 돼요. 뭐 그래갖고 막 저기 특히 연도가 뭐 장난치는 거 엄청 많아요. 2022에 뭐 100제곱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요. 종이는 이거 확통 안 했다고 했잖아. 확률도 했어? 조금 확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확률 사이 좋다. 좀 쉬었다 합시다. 나 죽을라 빨리. 재밌지? 응? 아니야?